중학교 3학년 미래 최연희 교과서 목표법 첫 번째 과거 완료 한번 살펴봅시다. 과거 완료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현재 완료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다만 과거 완료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대과거라는 거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는 그 내용. 현재 완료도 사실은 이 개념, 과거 완료에만 대과거 개념이 있는 게 아닌데, 현재 완료에서는 이 개념을 딱히 강조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대현재라는 말을 안 쓰지. 대현재라는 말을 왜 안 쓰지? 그러니까는 대과거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대현재를 왜 안 쓰는지 알 수 있어. 대과거가 과거보다 더 앞선,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현재보다 더 앞선 어, 현재라고 해야 되나? 현재보다 더 이전의 시간을 우리는 대현재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뭐야? 과거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현재 완료 예전에 배웠던 것부터 좀 복습을 해보면은 현재 완료라는 거는 사건의 발생이 언제 일어났어? 이전에 일어났었던 거야. 근데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 사건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사건의 발생은 사실은 과거에 발생한 거야. 현재 완료의 사건은. 자, 여기가 미래라고 보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자, 현재라고 보면은 자, 현재보다 이전의 시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사건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현재 완료로서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 완료도 똑같지. 다만 뭐 여기가 뭐 미래긴 한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과거 여기도 지금 과거고 그것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 보자고. 그래서 이미 이거 다 끝난 일인데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의 일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우리는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것뿐. 그래서 현재 완료 공식이 have라는 조동사. 그래서 3인칭 주어, 3인칭 단수 주어가 오면은 has가 와서 과거 분사가 쓰였을 때 현재 완료였지.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시제가 결정되는 조동사랬잖아. 그래서 요것만 과거로 바꿔주면은 헤드로 바뀌면서 부분은 여전히 과거 분사고 이게 이제 과거 완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과거 분사는 절대 시제랑 관련이 없다라고 했었어. 이름만 과거 분사일 뿐이지 자,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은 요 조동사 have, has 또는 had가 나타냈다라는 거. 이 부분만 명확하게 조금 기억을 해주면은 틀릴 부분은 딱히 없을 것 같아. 자, 해서 지금 얘가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완료상이기 때문에 우리 완료에 대해서만 다시 복습을 가볍게 하면은 과거 완료도 딱히 어,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완료에서 보통 나타내는 메시지가 네 가지 정도로 어, 분류되지. 첫 번째는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두 번째는 경험, 그리고 완료와 마지막 결과가 있었지. 그래서 해석을 간단하게 어떻게 했었냐면은 계속은 뭐 해 오고 있다. 가볍게 뭐뭐 해왔다. 경험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간단하게는 뭐뭐 해봤다. 완료 같은 경우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뭐뭐 했다인데 똑같이 했다라고 해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 완료는 그래서 정말로 그야말로 동작이 끝난 거. 그래서 언제 끝냈는지, 막 끝냈는지, 이미 끝냈는지, 아직 못 끝냈는지, 요런 거의 여부에 좀 더, 뭐야, 관심이 있다라면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자, 결과도 했다는 했다인데, 자, 근데 그 결과, 그래서 어떠한지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게 요런 해석이었지. 자, 그래서 뭐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 몇 가지 있었던 거 기억을 할 건데, 자, 과거 완료는 일단은 요 내용, 그 내용에다가 과거 시점에 로 이제 조금 집중을 한 게 바로 과거 완료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그 대과거라는 요 특징이 보통은 시험에 나오게 될 거고, 크게 어려울 건 없어.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음, 현재 완료처럼 경험 결과 계속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과거 완료의 형태는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이다.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게 과거에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나 상태가 그 특정 시점, 이것도 여전히 과거야.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어떤 게 그 이후의 과거. 그러니까는 과거 1, 과거 2 있겠지. 과거 1이 당연히 더 이전의 과거야. 그래서 과거 1에 발생한 사건이 여전히 과거지만 그 과거 2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리고 자, 이렇게 과거 2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 1이 더 앞서야 되는 거잖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이 내용을 대과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이해됐지? 해석을 한번 해볼게.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자, 내가 극장에 도착했을 때 영화는 had already begu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때 had begun 해서 과거 완료가 사용이 되고 있지. 자, 얘가 왜 쓰인 걸까? 자, 이것도 시간의 수직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제 과거 미래 왼쪽 오른쪽에다 표시 안 할게. 자, 이렇게 과거 1, 과거 2가 있어. 내가 극장에 도착을 했어. 자, 근데 극장 도착. 근데 영화가 이미 시작했어. 그럼 영화는 그 이전에 먼저 시작을 한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극장 도착한 것보다 영화 시작이 더 앞선 일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어디다 표시해 준다고? 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 괜찮지? 그냥 요거 정도만 이해하면 돼. 그냥 나머지는 현재 완료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래서 지난달까지 그녀는 한 번도 파리에 방문해 본 적이 없다. 지난달까지는 그랬는데 현재는 지난달에 방문을 함으로써 이제 방문한 경험이 생겼나 보지. 자, 결과로는 자, he had injured his leg and couldn't walk 하면은 사실 이 말 이렇게 쓰지 않아도 자, 그는 다리를 다쳤다. 그래서 뭐 못 걷는다라는 못 걸었다라는 그 뉘앙스가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걸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 준 것뿐이고. 자, 경험, 결과 있고 계속 완료 또 살펴볼게. 계속은 뭐뭐 해왔다지. 그러니까 이건 이전 해왔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So I had studied English for 3 years. 자, 나는 3년 동안 영어를 배워왔었어. 언제까지? Before I went to England. 내가 영국에 가기 전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3년 동안 계속 배워오고 있었던 상태야. 이미 다 과거의 얘기인 거지. 영국에 간 것도 과거고, 그 전에 3년 동안 배웠던 건 더 과거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자, 마지막 완료. When I got to the airport.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는 이미 떠나 있었어. 허허. 자, 해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부디 아니었기를. 그래서 비행기가 이미 떠나 있어서 이게 더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과거 완료로서 표현을 해준 거고, 자, 내가 도착한 것도 과거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의 과거에다가 이렇게 과거 완료로서 대과거를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참고로 대과거 할 때 대자가 상대적으로 더 과거라는 의미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사전 찾아보면은 진짜 이렇게 써 있더라고. 좀 나쁜 거고. 자, 넘어가서. 자, 과거 시제랑 과거 완료 시제 이렇게 할 때 지금 대과거를 나타내는 게 과거 완료잖아. 근데 대과거를 나타내는 게 뭐가 더 앞선 건지 명확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미 그게 드러나 있다면 대과거를 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뭔 소리냐면은 before랑 after 같은 전치사 혹은 접속사 같은 게 나와 있다면은 사건의 전후가 관계가 이미 드러나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굳이 대과거를 쓰지 않더라도 뭐가 앞서고 뭐가 나중 일인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단순 과거를 쓰더라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는 그냥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한번 해석 볼게요. I only got home at about 11 o'clock because I had missed the last bus.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거 막차를 놓쳤다. 왜냐하면 내가 막차를 놓쳤기 때문에라고 돼 있는데, 뭐, 이유 같은 것도 사실은, 어, 선후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버스를 놓쳤다. 그래서 결과로 이렇게 이어질 때 굳이 뭐가 더 먼저 발생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데 대과거를 여기에다가 굳이 나타내 줄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겠지. Kathy had often gone fishing. 캐시는 자주 종종 낚시를 가곤 했었어. 그녀가 서울에 오기 전까지. 여기 before라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선후 과정이 나와 있기,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had gone 쓰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 과거 went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자,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웜업 5문제를 한꺼번에 쭉 풀어보시고 자, 멈춰놨다가 다 풀고 나서 다 풀면은 시작 다시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1번 표현 Did you meet Jenny last weekend? 해서 이렇게 과거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을 때는 현재 완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나지? 자, 근데 현재 완료를 못 쓰는 거지 과거 완료를 못 쓰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 왜냐면은 현재인데 현재 완료는 시제가 현재랬지. 우리말에서 해석이 과거처럼 되는 거일 뿐 현재 완료는 시제가 현재야. 그러니까 우리말에 없는 거여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 어쨌건 간에 자, 여기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서 단순 과거를 나타낸 거고 그래서 너 제니 만났니? 지난 주말에 이렇게 했더니 어, 자, A가 1번이랑 연결되면 되겠지. 그래서 yes, I returned the book that I had borrowed from her 했을 때 형광펜 친 부분에 뭐가 나타나고 있어? 자, 과거 완료가 쓰이고 있지. 자, 이 책은 자, 이렇게 사실 관계 대명사 대절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내가 그녀로부터 빌렸던 책을 돌려줬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의 수직선을 나타내 보면은 책을 돌려준 것도 과거야. 근데 빌린 게 그것보다 더 이전의 과거이기 때문에 자, 과거 1, 과거 2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자, 내가 그녀한테 책을 빌린 게 이 부분이겠고 그 책을 돌려준 게 이 부분이겠지. 그래서 더 앞선 거에다가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썼다라는 거 이해될 거야. 자, 2번 문장. 2번 문제. Did you see Mina at the party yesterday? 너 어제 파티에서 미나 봤니? 했을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yesterday가 있어서 단순 과거로 이렇게 물어본 건데 No, she had already left when I arrived at the party. 자, 그는 이미 떠나 있었어. 그래서 내가 도착한 거 여기도 과거 원, 과거 투 있을 때 자, 원투가 있으면 둘 다 과거야. 자, 근데 내가 도착을 이미 했는데 얘가 그 이전에 이미 떠나버린 상태인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과거 완료 시제 먹여준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3번 질문. Did you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shoes? 자, 너 신발 살 충분한 돈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No, I had spent too much on books. 나 책 사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썼어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드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축약형이 두 가지가 있어. 지금처럼 헤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모두 있을까? 즉 우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하시고 4번으로 넘어와서 자, Judy arrived at the theater. 자, 주디가 극장에 도착을 했어. 근데 영화는 이미 시작을 했었어. 그러면은 주디가 도착을 했는데 그 이전에 영화가 이미 시작을 한 거지. 그럼 여기다가 대과거 먹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자, when Judy arrived at the theater, the movie 자, 대과거 먹였더니 had already started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 자,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5번에 Sarah couldn't work. Sarah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 She had a surgery last week. 자, 그녀는 지난주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Sarah couldn't work because she had a surgery라고 썼는데 자, 이때 had.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헷갈리지 않을 때 비로소 과거 완료를 마스터했다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헤드와 이때 헤드는 생김새는 똑같지만 다른 놈이지 완전히. 자, 이때 헤드는 지금 우리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have의 과거형으로서 헤드가 온 거고 이때 헤드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 분사지 have의 과거 분사인 헤드가 이렇게 온 거지. 그래서 have a surgery 이 부분에서 또 이때 헤드랑 이때 헤드도 또 같지 않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모양은 같지만 have의 변화형이 have, had, 이렇게 있지만 자 여기 오는 여긴 거고 여기 오는 요거라는 거. 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목표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목표어법인 간접 의문문인데 아까 첫 번째 목표어법이었던 과거 완료 지금 잠깐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자 여기에서 뒤에 넘어가면은 연습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 하면서 감을 좀 잡아 나가길 바라고 파트 1뿐만이 아니고 계속 한번 충분히 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어쨌건 돌아와서 간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명사절에서 배웠던 거지. 자, 명사절 열심히 배웠는데 첫 번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었어. 하나는 대시고 하나는 whether 혹은 if 사용했었고 그리고 이제 의문사였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바로 간접 의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WH라는 거는 우리 의문사라고 이제 내가 분류를 해놨었는데 의문사라는 애는 자, 이렇게 생겼는데 명사절 이끌 때 이름이 의문사고 형용사절 이끌 때 이름이 뭐였지? 그치, 관계사였어. 그래서 똑같은 애인데 명사절로 사용이 되느냐 혹은 형용사절로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일단은 접속사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 하는데 자 1, 2번은 정확히 얘랑 얘는 그냥 품사가 접속사야. 근데 3번은 품사가 접속사가 아니지. 그래서 얘는 의문사는 품사 이름은 아니지만은 의문 그래서 조금 분류를 해보면은 의문 대명사도 있고 그 밑에 의문 한정사 있었고 자, 그리고 밑에 의문 부사 있는데 한정사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 일단은 제끼고 자 대명사가 그래서 who, which, what 이 정도 있었고 부사는 when, where, why, how 이 정도 있었지. 그래서 how랑 what이랑 how는 명사절밖에 못 이끌어 갖고 이렇게 별표해놨던 거 기억날 건데 자, 요 내용이 전부입니다. 해서 의문사 특히 이제 의문 대명사 얘네는 대명사기 때문에 접속사 기능을 하면서 심지어 얘가 이끌고 있는 절 내부에서 무슨 역할까지 또 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사실 부사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필수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는 SVOC에서 SOC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네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간접 의문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The old man asked me how old I was 했을 때, 자, 이 부분 how old가 의문사였던 거지. 얼마나 나이 먹었는지, I was, 내가. 그래서 지금 형광펜으로 미리 한번 의문사에 해당하는 부분 표시를 해보면은, 요 의문사잖아. 근데 의문사는 접속사 기능이 있다 보니까 뒤에 어떤 어순이 와야 되는 거야. 주어, 동사가 자연스럽게 올 거야. 다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얘가 의문 대명사일 때는 얘가 주어 역할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주어 역할까지 겸해버리면은 얘가 그냥 WH 의문사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주어가 안 보이고 왜 안 보이겠어? 이 안에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해석을 보면은 문장 성분 한번 달아볼게. The old man asked me. 나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은 내가 몇 살인지를 물어본 건데 그래서 이 굵은 글씨 친 게 문장 전체의 직접 목적어일 텐데 이 안에서는 how old I was 내가 이만큼 살이다. 이만큼 살이다. 이만큼 나이가 먹었다라는 문장 내부의 보어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을 거야. 나이가 몇 살인지 보통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부분으로 이렇게 제껴진 거지. 자, I don't know. 자, 나는 몰라. 뭘 모르는지 what it means가 목적어일 텐데 이 부분도 한번 표시해 보면은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겠지. 자, 요 연습이 돼야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엄청 문장이 복잡해질 텐데 간접의문문 뭐 의주동 이런 식으로만 외우지 말고 얘가 접속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장의 어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문장이 왜 복잡해지는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좋잖아. 어차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야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거겠지. 상대평가니까는 남들 밟아야 되거든. 어쩔 수가 없다. 자, 해서 지금 내용에 의문문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문장에 포함되어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간접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보다 좀 더 공손한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전에 그 존댓말 얘기하면서 존댓말 얘기할 때 한시제를 뒤로 이렇게 미름으로써 그렇게 이제 조금 공손한 느낌이 줄 수 있댔지. 그러니까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 한 단계 튀기는 거를 조금 상대방을 배려한 느낌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그냥 바로 질문을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가면은 조금 더 상대방을 신경 써줬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을 유지해주는 그런 배려해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쓰이는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크게 알 필요는 없고 자 해서 지금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주동 이렇게 써 있지. 그래서 학교에는 뭐 주구장창 의주동이 어순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러니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잖아. 왜? 여기에는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접속사 기능이 있으니까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을 뿐이야. 다만 이때 의문사는 품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대명사일 때는 얘가 주어 역할을 겸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고 그래서
자, 여기 봤더니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Who is he? 이게 누구니? 라고 어, 질문, 연쇄 질문만처럼 이렇게 질문만 막 던지고 있으면은 조금 신경 쓰일까 봐. 그래서 자, 이 do you know에 대한 know의 목적어로서 요 질문의 내용을 명사절로 바꿔버린 거지. 그래서 어수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의문문이니까는 도치가 돼 있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의문사 넣고 접속사 기능이 있으니까 주어 동사 어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은 이게 하나의 명사 기능을 하고 노후의 목적어로서 쓰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너 알고 있니?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 자,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리고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자, 주어가 따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 왜? 아니, 이거는 너무 당연하잖아.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어가 또 있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자, I wonder 나는 궁금해. Who told you that 하면은 여기서 who가 요렇게 내가 궁금한 내용에 대한 목적어가 이 전체인데 근데 이 안에서도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who가 주어고 told you that 자 안에는 사형식 구조네 그치? 근데 이 who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 너에게 그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what made you sad? 무엇이 여기서도 사실은 who told you that 여기도 그렇고 이미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야. 대답도 그렇게 나온 것뿐인 거고. 자, 무엇이 만들었니? 너를 슬프게 했더니 자, 말해줘. 자, what made you sad? 무엇이 만들었는지 너를 슬프게. 저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 tell me 했을 때 여기 명령문이지 해서 나에게 말해줘.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절 내부는 오형식 구조였네.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인데,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는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뭐였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명사절로 만들어 버린 거였어.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거든. 우리가 말하는. 어, 근데, 자, 의문사 의문문을 명사절로 만들었는데, 의문사가 없는 그냥 의문문. 을 명사절로 만들면은 그때는 보통 yes no question이라고 하지 이거를. 자, 의문사 의문문은 앞에 WH가 붙는 거였고 자, 의문사 의문문은 자, yes나 no로밖에 대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때 이걸 명사절로 만든 거는 이제 whether if가 된다라는 거. 의문사 의문문은 쓰였던 의문사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때 접속사 whether if를 사용해 준다라는 거. Can you tell me?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자 그리고 질문의 그 내용이 또다시 의문사가 없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do you like me? 너 나 좋아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자, do you like me랑 who is he랑은 똑같이 의문문이지만 차이가 있지. who is he는 걔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who라는 정보가 너무 구체적인 그 정보가 궁금했는데 do you like me라는 이 질문은 yes 아니면 no잖아. 그치? 위에다 who is he 했는데 yes 혹은 no 그래 버리면은 이건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자, yes 아니면은 no로 대답이 나와서 이렇게 자, 접속사 if를 사용해 준 거야. 목적어절 이끌 때는 whether 대신에 if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자, 밑에 있는 예문 살펴보면 I don't know if he loves me 하면은 원래는 does he love me? 이 정도에 해당하는 의문문이었을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지금 I don't know에 대한 이 원래는 의문문이었던 애를 목적어로 받기 위해서 도치를 시키려고 봤더니 자, 이때 의문사가 없으니까는 자, if라는 애를 써줬고 자, 이제 does라는 조동사는 필요가 없어져서 he loves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 자, I wonder whether she is married or not 했을 때 자,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간접 의문문에서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변별력을 좀 가른다 하면은 요거까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인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같은 요런 게 쓰인 그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봐봐. Do you think 이 자리에 지금 형광펜친 얘네가 쓰인다라면은 자, 이렇게 뒤에 의문사 의문문이 나왔을 때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who, he, is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이때 의문사가 심지어 또 앞으로 한번 빠져. 자, 지금 잘못된 예시랑 제대로 된 예시가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 Do you think who is he 했을 때 여기에서 너는 생각하니 who is he? 쟤는 누구니? 했을 때 네가 생각하기에 쟤 누군 것 같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때 yes나 no로 대답이 오는 게 아니고 제 정체가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이때 who를 앞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때 참고로 헷갈릴 수 있는 게 생각이나 추측이다 보니까 왠지 know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know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요거는 뒤에서 나오는 연습 문제 몇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테니까는 요거는 한번 조금 대비를 해봅시다, 같이. 자, 밑에 있는 웜업 문제 5개 한번 풀어주시고 1번에 Where is the library? 도서관 어딥니까? 저 몰라요. 저는 I don't know where it is.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의문사 나와서 주어 동사 어순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What is this machine? 이 기계 뭡니까? 했을 때 죄송해요. 저는 몰라요. 이게 뭔지. 자,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나요? 어디에 우체국이 있는지를. 그래서 원래는 the post office is 어디 어디 했을 텐데 그 장소를 모르니까 이렇게 where라는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면서 유전체를 명사절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다행히도 아는 사람 나왔네. 자, sure, go straight to blocks and turn right. 두 블록 가서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자, 4번에 do you know 알고 있습니까? When the movie starts 했을 때 의문사 나오고 자, 이렇게 주어 동사 어순이 등장해야 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는지 언제. 그래서 언제 영화가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했을 때 윗부분은 그냥 의문문 어순이잖아. 그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얘가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가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제대로 와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 5번 When does the class start? 수업 언제 시작이야? 몰라요. 또 나왔다. 그래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When it starts 했을 때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의주동이라는 거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는 그 배경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 막연하게 그냥 막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이거 배웠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좀 이해하면은 나중에 쉽게 까먹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구조를 만났을 때도 충분히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서 파트 한 여기 요 부분인 것 같은데 몇 개 한번 살펴볼게. 요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건데 자, 9번이랑 18번 그리고 14번 요 정도 한 세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미리 써놨는데 그러니까 9번부터 보면 오히려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봐봐. Do you know 이렇게 갔어. 그래서 원래는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해서 걔가 어디 사는지 걔가 어디에 걔가 사는지 그 남자가 사는지라고 know의 목적어로서 이렇게 오는 게 원래는 맞아. 그래서 이 대답은 yes나 no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알면은 yes인 거고 모르면 no인 건데 18번 바로 보이니까 요거부터 해결할게. Do you believe? 여기서 believe는 이제 생각하고 추측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when did they left? 자, 이거 말 자체가 잘못 나왔네. 자, when did they leave라고 해야지. 자,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있지. 자, 아무튼 간에 그들은 언제 떠났니? 네가 생각하기에 걔들 언제 떠난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볼 때는 자, 이때는 언제 떠났는지 when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when이라는 얘가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해서 when do you believe they left? 이렇게 가야 돼. 자, 이 부분이 좀 아쉽네. 이런 문제를 풀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자, 14번 Do you guess? 이것도 이제 believe 방금처럼 생각하고 추측 쪽으로 가면 되는데 Where did you lose your camera? 네 카메라 어디에서 잃어버린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자, 이것도 yes나 no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지 구체적인 그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문사 where를 앞으로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where do you guess? 네가 생각하기에 어디에서 you lost? 이거를 잃어버린 것 같니?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면서 어떤 식으로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형식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모르겠는 건 질문하고 우리는 이제 오과에서 또 만납시다.